테이블을 정리하고 남은 음식물을 버리면서 해운은 늘 레스토랑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에 시선을 빼앗겼다. 검은색 유광 피아노는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처럼 빛났다. 그녀의 손가락은 저절로 허공에서 건반을 누르듯 움직였다. 어린 시절, 그녀의 손은 늘 피아노 건반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그녀의 어머니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지만 세상은 그녀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는 가난과 좌절 속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 그 후 해운은 피아노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것은 아름다운 기억이자 동시에 아픈 상처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직접 뜨개질해준 낡은 목도리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목도리 한쪽에는 어머니가 직접 수놓은 음표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 목도리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과도 같았다. 퇴근 후 그녀는 좁고 낡은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창문도 없는 방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저녁은 늘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이 전부였다. 뜨거운 물을 붓고 꼬들꼬들한 면을 후루룩 소리내며 먹는 동안 방에는 수돗물이 새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삶은 피아노 건반처럼 단조롭고 가끔씩 불협화음이 끼어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몰래 낡은 교회를 찾아갔다. 교회 구석에는 오래되어 먼지가 쌓인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덮개를 열고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건반의 감촉은 그녀의 손끝에 전율을 일게 했다. 그녀는 마치 꿈속을 유영하듯 건반 위를 유려하게 움직였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멜로디가 낡은 교회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연주했다. 손가락이 움직일수록 그녀의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피아노는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가끔씩 연주 도중 무의식적으로 복잡한 악보를 흥얼거리곤 했다. 그 멜로디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미완성된 악보의 일부였다. 어느 추운 겨울밤,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고 돌아오던 해운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낡은 신문지를 덮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허름한 깡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지나치거나 아예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해운의 마음이 아려왔다. 그녀 자신도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노인의 모습에서 과거의 어머니를 보았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고통받던 어머니. 해운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어머니의 목도리를 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유품이었으니까.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몸을 보자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노인의 몸에 덮어주었다. 목도리의 따뜻한 온기가 노인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해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부디 감기 조심하세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해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고맙다는 듯 눈물이 고였다. 해운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녀는 아무런 보상도 원치 않았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품위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고요했던 삶이 곧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이혜운의 삶은 고요하고 단조로운 흐름 속에 갇혀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강남으로 향했다. 화려한 빌딩 숲속에서 그녀는 그저 작은 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의 삶을 뒤흔들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레스토랑이 특히나 북적였다.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든 자선갈라 디너가 열리는 날이었다.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와인과 음식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혜운은 빈틈없이 움직이며 손님들의 요구에 응대했다. 그녀는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거침없는 웃음소리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때 한 무리의 손님들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들의 중심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다. 그는 스타 엔터테인먼트의 김민우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재벌가 출신으로 예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큰 손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후원은 순수한 예술적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예술을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여겼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했다. 김 회장은 레스토랑 로비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옆을 지나다가 무심코 그 피아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혜운을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천박한 서빙 아가씨가 감히 피아노에 관심을 두다니. 그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피아노 사이의 부조화에 흥미를 느꼈다. 지오 아가씨, 피아노 칠 줄라나. 김 회장의 말이 그의 일행들에게 들렸고 몇몇 사람들은 키득거렸다. 혜운의 얼굴이 붉어졌다. 마치 벌레라도 된 양 쳐다보는 그들의 시선에 그녀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얼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피아노에 대한 열정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모독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가 생전에 저런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했을까. 김 회장은 혜운의 불안한 모습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오늘 자선갈라 디너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자신의 재력과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무대를 꾸미고 싶었다. 그는 혜운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봐, 아가씨, 내가 이 피아노를 후원한 사람인데 자선 행사에 기여 좀 해보겠나? 앞에 나가서 피아노 연주 좀 해봐. 김 회장의 목소리는 명백히 조롱이었다. 그의 일행들도 비웃음을 터뜨렸다. 혜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피아노를 치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순간이었다. 그것을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조롱거리로 연주하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혜운은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뭐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이 레스토랑의 주인도 내가 후원하는 사람인데. 내 심기를 거스르면 자네 일자리가 위험해질 거야. 그리고 내 자선 행사를 망치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말에 혜운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녀는 당장 갈 곳이 없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고시원 방마저도 지킬 수 없게 될 터였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고요했던 삶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이제 그녀는 원치 않는 무대에 강제로 오르게 되었다. 어머니가 남긴 목도리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 답답하게 느껴졌다. 김 회장은 혜운에게 악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5번이었다. 그는 혜운이 절대 연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감히 천박한 서빙 아가씨가 피아노를 치려 하다니 제대로 망신을 줘야겠어. 그의 입가에 다시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혜운은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받아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두려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절망적인 순간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혜운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으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레스토랑 안에 수많은 눈들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김민우 회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건넨 악보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녀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지만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바로 그 곡이었다. 혜운의 손이 떨렸다. 마치 어머니의 삶처럼 자신의 삶도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피아노 건반을 마주했다. 손끝이 차가운 상에 닿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낡고 습한 방 안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피를 토하듯 기침을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건반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 혜운아, 너는 너의 음악을 포기하지 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불꽃을 꺼뜨리지 마.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혜운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김 회장의 오만하고 경멸적인 시선을 느꼈다. 이자는 어머니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상의 축소판과 같았다. 혜운은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나는 엄마처럼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그녀의 손이 천천히 건반 위로 올라갔다. 첫 음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 회장의 입에는 비웃음이 걸렸다. 역시 예상대로군. 하지만 다음 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떨림은 사라지고 건반을 누르는 혜운의 손가락에 알 수 없는 힘과 확신이 실렸다. 멜로디는 점점 더 웅장하고 깊어졌다. 그녀는 단순히 악보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악보 속의 음표들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생생한 감정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섰다. 절망과 희망,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사랑과 그리움이 뒤섞여 마치 하나의 서사시처럼 펼쳐졌다. 그녀의 손등에 있는 음표 모양 흉터가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연주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피아노와 하나가 된 듯했다. 레스토랑 안의 시끄럽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은 술렁임을 멈추고 숨죽인 채 그녀의 연주에 몰입했다. 김민우 회장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이게 대체 말도 안 돼. 그는 이 곡이 얼마나 연주하기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기술적 연주를 넘어 마치 그 곡의 작곡가가 직접 영혼을 불어넣은 듯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문득 이 연주가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다는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다. 오래전 그가 매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어떤 무명 작곡가의 선율, 그의 뒤편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 바로 음악대학 교수 박준영. 이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혜운의 어머니와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다. 그는 혜운의 연주에서 죽은 친구의 영혼을 보았다.
특히 악보에는 없는 미묘한 변주와 깊은 감정 표현은 오직 혜운의 어머니만이 구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박 교수는 혜운의 목에 걸린 음표 모양 목도리를 보았다. 설마 그 아이인가? 그는 확신했다. 혜운은 어머니의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니, 그 이상으로 발전시킨 존재였다. 혜운의 연주가 끝나자 레스토랑 안은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몇몇 여성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들은 혜운의 연주가 단순한 피아노 곡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김민우 회장은 박수도 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질투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감히 천박한 서빙 아가씨가 자신을 압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저런 재능이 빛을 보게 놔둘 순 없어. 내 이름의 먹칠을 하게 둘 순 없지. 그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연주가 끝나자 레스토랑 매니저이자 혜원의 직속 상사인 이수민, 리, 수민, 이 놀란 눈으로 혜원에게 다가왔다. 이수민은 평소 혜원에게 친절했지만 그녀의 재능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혜원의 연주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제 그녀의 편이 되어줄 것을 직감했다. 김 회장은 서둘러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그의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저 이혜운이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특히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샅샅이 파헤쳐. 저런 재능이 감히 내 앞에서 빛을 보려 하다니. 반드시 밟아버려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다. 그는 혜운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다. 혜운의 연주가 끝난 후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폭풍 같은 기립박수는 김민우 회장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감히 천박한 서빙 아가씨가 자신을 압도하고 대중의 찬사를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함께 혜운의 재능을 뿌리 뽑으려는 악의가 가득했다. 김 회장은 즉시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해 혜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는 레스토랑이었다. 그는 레스토랑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혜운을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봐, 자네 식당에 그런 천박한 여자를 계속 두면 내 후원은 끊길 줄 알아. 레스토랑 사장은 난감했다. 그는 혜운의 연주에 감동받았지만 김 회장의 압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다행히 매니저 이수민이 사장을 설득했다. 사장님, 이혜운 씨는 우리 레스토랑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그녀를 해고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이미지에 더 큰 손상이 될 겁니다. 게다가 요즘 그녀의 연주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레스토랑에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민의 설득에 사장은 마지못해 혜운을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더 많은 잡무를 시키고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혜운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피아노를 연습할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다. 그녀의 몸은 천근만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버텼다. 김 회장의 악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혜운이 밤마다 피아노를 연습하던 낡은 교회의 소유주를 찾아가 그곳을 매입하고 철거하겠다고 협박했다. 오래된 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입니다. 제가 이 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문화 복합 공간을 지어드리죠. 교회 관계자는 김 회장의 압력에 시달렸고 결국 교회 피아노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혜운은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그 피아노는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신성한 공간이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저는 어디서 연습해야 하죠?
해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목에 걸린 어머니의 목도리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때 혜운의 연주를 듣고 감동했던 박준영 교수가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다. 박 교수는 혜운의 어머니와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다. 그는 혜운의 연주에서 죽은 친구의 영혼과 재능을 보았고 그녀를 돕고 싶었다. 하윤 양, 김민우 회장은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많은 예술가들을 짓밟았습니다. 자네 어머니도 그에게 희생된 분 중 한 분이야. 박 교수의 말에 혜운은 충격에 빠졌다. 김 회장이 어머니를 짓밟았다는 말에 그녀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가 회장님에게 당하셨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 어머니는 과거에 뛰어난 작곡가였어. 그녀가 만든 곡은 세상을 바꿀 명곡이었지. 하지만 김민우 회장은 그 곡을 자신의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고 자네 어머니는 그것을 거절했어. 김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네 어머니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무대를 빼앗았고 결국 어머니는 음악을 포기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된 거야. 박 교수의 말에 혜운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니. 김민우 회장,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교수는 혜운에게 다가오는 전국 음악 콩쿠르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콩쿠르는 김민우 회장이 가장 큰 후원자로 참여하는 대회였고 우승자에게는 막대한 상금과 함께 세계적인 무대에 설 기회가 주어졌다. 혜운 양, 자네의 재능은 숨겨질 것이 아니야. 그 콩쿠르는 김민우 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대야. 그곳에서 자네의 실력을 증명한다면 김 회장은 물론이고 모두가 자네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것이 자네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는 길이자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길이야. 박 교수는 혜운의 어머니가 남긴 미완성된 악보의 사본을 건넸다. 이건 자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곡이야. 자네라면 이 곡을 완성할 수 있을 거야. 자네 어머니의 영혼이 이 곡 안에 살아 숨 쉬고 있어. 혜운은 악보를 받아들었다. 악보에는 어머니의 필체와 함께 희미하게 번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꿈이었다. 혜운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복수이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콩쿠르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김민우 회장은 이미 콩쿠르 주최 측에 압력을 넣어 혜운에게 불리한 규정들을 만들게 했다. 갑작스러운 연주곡 변경 통보, 짧은 연습 시간, 그리고 심사위원들에게 혜운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혜운이 어떤 곡을 선택하든 어떤 노력을 하든 반드시 그녀를 떨어뜨릴 작정이었다. 혜운은 매일 새벽 레스토랑에서 일을 마치고 몰래 피아노 학원의 낡은 연습실을 빌려 연습했다.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의 얼굴과 복수심,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박 교수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콩쿠르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과 어머니의 명예가 걸린 마지막 전쟁이었다. 전국 음악 콩쿠르 예선전이 다가올수록 이혜운의 고통은 깊어졌다. 낮에는 레스토랑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고 밤에는 낡은 피아노 연습실에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연습했다. 잠은 사치였다.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김민우 회장이 심어놓은 방해 공작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콩쿠르 주최 측에서는 연습실 대여 시간을 갑작스럽게 변경하거나
예선곡을 돌연 바꾸는 등 혜운에게 불리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었다. 혜운 양, 정말 괜찮겠어.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매니저 이수민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운을 바라봤다. 그녀는 혜운의 재능을 믿었지만 거대한 김민우 회장의 그림자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혜운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언니,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저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녀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마다 어머니의 목도리를 꽉 쥐었다. 목도리의 음표 문양이 손가락 끝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안의 불꽃을 꺼뜨리지 마.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미완성된 악보를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멜로디는 혜운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악보에 자신의 삶과 감정을 불어넣어 곡을 완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작곡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영혼의 대화이자 자신의 모든 고통과 희망을 담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혜운 양, 김민우 회장이 자네 어머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자네 어머니가 능력이 없어서 김 회장에게 곡을 팔려다가 거절당했고 그래서 실패한 작곡가가 되었다는 헛소문을 말이야. 어느 날 박준영 교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전해준 소식이었다. 혜운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 회장의 비열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죽은 어머니의 명예까지 더럽히다니.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콩쿠르 예선 당일. 대회장 로비는 긴장감과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참가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언론 매체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김민우 회장은 심사위원석에 앉아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혜운의 실패를 확신했다. 혜운의 차례가 다가왔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다. 손등에 있는 음표 모양 흉터가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다. 그때 그녀가 일하는 레스토랑의 지배인 이재현 리 재휴넌치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재현 지배인은 평소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김민우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김 회장의 소문을 믿고 혜운을 무시했다. 이혜운 씨, 당신 어머니가 과거에 김 회장님께 곡을 팔려다가 거절당하고 그 충격으로 음악을 그만뒀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런 실패자의 딸이 감히 이런 무대에 서다니. 레스토랑의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군요. 이재현 지배인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혜운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가, 죽은 어머니의 명예가 다시 한번 짓밟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의 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들려왔다. 혜운아, 너는 너의 음악을 포기하지 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 안의 불꽃을 꺼뜨리지 마. 그리고 그녀의 손등에 있는 흉터가 격렬하게 타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어머니의 영혼이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한 강력한 에너지였다. 혜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았다. 그 속에는 강렬한 결의와 뜨거운 분노,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재현 지배인과 김민우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엄마의 음악은 실패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엄마의 딸이야.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완성한 어머니의 미완성된 악보를 펼쳤다.
그 악보의 제목은 영혼의 불꽃차리였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건반 위에 손을 얹자 그녀의 영혼과 피아노가 하나가 되는 듯했다. 이 순간 이 무대는 단순한 콩쿠르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과 어머니의 명예가 걸린 마지막 전쟁터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혜운이 피아노 앞에 앉자 강당은 다시금 침묵에 잠겼다. 이재현 지배인의 비난과 김민우 회장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혜운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도리를 꽉 쥐었다.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음악적 영혼이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는 듯했다. 손등의 번개 흉터가 격렬하게 타올랐고 그녀의 심장은 어머니의 박동과 함께 뛰는 듯했다. 엄마, 보고 있지. 제가 해낼게요.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멜로디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그녀가 완성한 영혼의 불꽃띠였다. 첫 음은 고독하고 아픈 울림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강렬한 선율로 변해갔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기술적 기교를 넘어섰다. 각 음표마다 어머니의 슬픔, 그녀 자신의 고통스러운 성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연주했다. 마치 영혼을 토해내듯 온몸의 에너지를 건반에 쏟아부었다.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민우 회장은 처음에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겨우 저런 곡으로 날 감동시킬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그의 얼굴은 점차 굳어졌다. 이 멜로디는 분명 익숙했다. 오래전 그가 어머니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하지만 끝내 손에 넣지 못했던 바로 그 곡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토록 완벽하게, 아니, 원곡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연주하고 있었다. 혜운의 연주에서 어머니의 영혼과 강인한 불굴의 의지가 느껴졌다. 김 회장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곡의 클라이맥스 부분, 혜운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그녀의 온몸이 피아노와 하나가 되어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강인함,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위한 복수심이 한데 어우러져 관객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김민우 회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멈춰, 당장 그 연주를 멈춰.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은 피아노 선율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대로 달려가 혜운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마치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그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혜운의 연주가 끝났다. 마지막 음이 길게 울려 퍼지며 강당 안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피아노 소리가 잦아들자 강당은 순간적으로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혜운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몇몇 관객들은 흐느꼈고 어떤 이는 감동에 찬 얼굴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혜운의 연주가 단순한 콩쿠르 무대가 아니라 한 예술가의 처절한 삶과 승리를 담은 아름다운 이야기임을 직감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박준영 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관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방금 이혜운 양이 연주한 곡은 제 친구이자 동료였던 그녀의 어머니가 작곡한 영혼의 불꽃입니다. 이 곡은 그녀의 어머니가 김민우 회장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비운의 명곡이었습니다. 김민우 회장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 곡의 저작권을 강탈하려 했고 그것을 거절하자 그녀의 어머니를 매장시켰습니다. 이혜은 양은 오늘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한 것입니다. 박준영 교수의 폭로에 강당하는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김민우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김 회장은 자신의 비열한 과거가 이렇게 만천에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재현 지배인은 충격에 빠져 굳어 있었다. 그가 맹목적으로 따랐던 김민우 회장이 이렇게 추악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후회감이 스쳤다. 현장에 있던 언론사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김민우 회장의 추악한 진실은 즉시 전국에 보도되었고 대중은 분노했다. 경찰은 즉시 김민우 회장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저항했지만 이미 그의 권력은 산산조각 난 뒤였다. 이혜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피아노 앞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따뜻한 박수와 격려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어머니의 한을 풀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음을 느꼈다. 그녀의 손등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자신의 승리를 상징하는 빛나는 증표가 되었다. 이혜운의 콩쿠르 우승과 김민우 회장의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추악한 비리와 권력 남용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는 모든 명성과 재산을 잃은 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위선적인 자선 활동과 예술 후원은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반면 이혜운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이자 가장 촉망받는 피아니스트로 떠올랐다. 그녀의 연주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억 뷰를 기록했고 그녀의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존재가 아니었다. 레스토랑의 이재현 지배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이 반성했다. 그는 김민우 회장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랐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는 언론 앞에서 혜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는 자신의 직책을 걸고 혜운에게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줄 것을 부탁했다. 단순한 서빙 직원이 아닌 레스토랑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상주 피아니스트 자리를 제안했다. 이혜운 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겉모습만으로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부디 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레스토랑의 피아니스트로 당신의 음악을 자유롭게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당신이 겪었던 모든 불이익을 제가 책임지고 보상하겠습니다. 이재현 지배인의 얼굴에는 진정한 후회와 함께 혜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혜운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의 연주가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동시키는 예술가가 될 수 있었다. 이재현 지배인은 이후 혜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그녀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사회의 편견과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돕는 멘토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혜우는 또한 박준영 교수와 함께 어머니의 이름으로 영혼의 불꽃 장학재단 하치르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예술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어머니와 같은 이들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혜우는 박준영 교수와 함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다. 혜은 양, 자네 어머니는 하늘에서 분명히 자네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자네는 어머니의 한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악을 세상에 완벽하게 들려주었어. 이젠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야. 박준영 교수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그는 혜은의 어머니와의 오랜 우정과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교수님, 저도 그렇게 믿어요. 엄마가 제 연주를 들으며 활짝 웃고 계실 거라고요. 사실 전 제가 왜 그렇게 고통받아야 했는지, 왜 엄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알 것 같아요. 이 모든 시련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제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보상인 것 같아요. 혜우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깊은 평온과 함께 밝은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어머니의 목도리를 조용히 만졌다. 음표 문양은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여정과 따뜻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세상과 연결되었고 그녀의 삶은 사랑과 의미로 가득 채워졌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다. 이혜운, 리하은의 하루는 늘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와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속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20살. 그녀는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낡은 유니폼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손님들은 그녀를 공기처럼 여기거나 주문을 받을 때만 잠시 눈길을 줄 뿐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바쁘게 움직였고 아무도 그녀의 존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